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활용 파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적분 앞에까지는 이제 정적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제 정적분을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네, 정적분 활용 이제 첫 번째 파트가 구분구적법이라는 파트인데, 사실은 요게 먼저예요. 정적분보다 구분구적법 요 녀석이 먼저인데, 지금 순서가 정적분부터 배우고 구분구조법을 배우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 내용을 하기 전에 구분구조법부터 먼저 배웠었어요. 구분구조법을 배우고 이 구분구조법을 가지고 이제 정적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분구조법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정적분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 개념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잘게 잘라가지고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거, 요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도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는 뭐 공식이 있고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기본 도형으로, 기본 도형이라는 게 뭐 직사각형, 뭐 삼각형, 뭐 그런 것들, 뭐 사다리꼴,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원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넓이 혹은 만약에 부피다, 입체 도형이다, 그러면 부피를 구할 수 있는 거, 뭐 기둥, 뭐 사각기둥, 원기둥,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삼각기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수 있는 조그만한 도형들로 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평면 도형이니까 요런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게 잘게 쪼갠 거예요. 그렇게 잘게 쪼개주면 이 도형 내부에 들어가 있는 요 정사각형 넓이를 스몰 m이라고 하고요. 이 외부까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곡선의 경계선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정사각형들을 쭉 다 모은 거, 이거를 라지 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곡선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는 스몰 m하고 라지 m하고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를 더 잘게 쪼개는 거야, 이거보다 더 잘게.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스몰 m하고 s 사이에 이런 흰색 부분, 오차들이 있다, 그죠? 아니면 라지 m하고 s 사이에 요런 튀어나간 부분, 요런 오차들이 있겠다, 그죠? 이 오차들이 잘게 쪼개면 잘게 쪼갤수록 더 작아진다라는 사실은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한 도형 정사각형 크기를, 그러니까 더 잘게 쪼개면, 한없이 잘게 쪼개면, 한없이 잘게 쪼개면 오차는 점점점 0으로 가까워져 가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극한값이 뭐가 된다? 이 도형의 넓이가 된다 하는 거. 요게 구분구적법입니다. 요게 구분구적법이에요. 그래서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해내는 거.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은 잘게 쪼갠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 극한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몇 칸으로 쪼갰다 그러면 n 칸으로 쪼갰는데 n을 극한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해내는 거를 구분구적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의 예시예요. 그래서 예제 바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2분의 1 x제곱과 직선 x는 2 및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해라. 자, 그러면은 일단 y는 2분의 1 x제곱이라는 녀석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죠? 굉장히 확대를 해서 이렇게 크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거랑 직선 x는 2,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러면은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요 x는 2가 뭐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2예요. 그럼 이 도형의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 이만큼 이런 도형의 넓이로, 삼각형은 아니다, 그죠? 넓이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잘게 잘게 쪼개는 겁니다. 쪼개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n등분을 했을 때 요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요 곡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곡선 위로 해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자, 둘 중에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왜? 어차피 나는 이 오차를 0으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더 잘게 쪼개가지고 오차를 0으로 보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쪼개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 그리기가 편해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기 편해서 이렇게 쪼개줍니다. 식이 조금 달라지는데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뭘 구한다? 요 직사각형 넓이를 하나하나 구해서 더할 겁니다.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가로 길이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 가로 길이가 뭐가 된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뭐 계속 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이 지금 가로 길이가 뭐가 돼요? n분의 2가 된다, 그죠? 2라는 거를 n분의 2 조각으로 지금 쪼개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처음 요 점이 n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4가 되고, 지금 여기는 사각형이 없는 거다, 그죠? 요 다음 거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n분의 4, 그 다음에 n분의 6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요거 한 칸의 가로 길이는 n분의 2입니다. 다음 것도 n분의 2, n분의 2. 가로 길이는 항상 고정이다, 그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된다? n분의 2 곱하기 n-1이고요. 여기가 n분의 2n 해서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요 넓이들을 싹 다 더할 겁니다. 싹 다 더한다. 뭐? 시그마 나오겠다. 그죠? 일단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세로 길이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봅시다. 세로 길이는, 자, 식을 쭉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넓이를 우리 SN이라고 합시다. 이게 직사각형 넓이. 형의 넓이의 합을 먼저 구하자. 지금은 내가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직사각형 넓이의 합 SN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SN이라고 하면, 자, 가로 길이가 n분의 2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처음 거 높이 뭐예요? 요게 y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여기 x자리에 n분의 2가 들어가면 높이 y좌표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n분의 2를 집어넣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n분의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거 가로 길이 역시 n분의 2입니다. n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n분의, 그 다음 뭐예요? n분의 4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해질 겁니다. 그죠? 땡땡땡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기가 밑으로 내려올까요? 더하기 땡땡땡 해서 2분의 1에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 가로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요거 n분의 2 n-1 전체의 제곱, 요렇게 다 더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낸다? n, 지금 요거를 쭉 정리를 하면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이 됩니다. 그죠? 요거 쭉쭉쭉 약분이 이렇게 다 약분이 되고 n 세제곱분의 2k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1까지 n 세제곱분의 2k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n 제곱분의 1 앞에 있는 n분의 1하고 곱해서 n 세제곱분의 1 된 거예요, 지금. 그런 다음에 어떻게 2k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다시 마저 정리하면 1에서 n-1까지 n세제곱분의 4 곱하기 k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n세제곱분의 4는 앞에 빼놓고 k제곱, 시그마 k제곱이니까 6분의 n-1이죠. n-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2n 플러스 1. 근데 2n 플러스 1에 여기 n-1이 들어가 2n-2 플러스 1, 2n-1이네요.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6n 세제곱분의 4n n-1
2n-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이게 SN이에요. 지금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에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S 뭐 원래 이 도형의 넓이 이만큼 도형에 나는 지금 이만큼이 구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 넓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이 오차들이 없어져야 된다. 그죠? 지금 내가 계산 안 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거 쭉 나눠놓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게 쪼개면 된다. 더 잘게 쪼개면 이 오차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한없이 잘게 쪼갠다는 거야. 한없이 잘게 쪼갠다는 거는 뭐예요? 칸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n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과 같고요. n이 무한으로 갈 때 6n 세제곱분의 4n n-1 2n-1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6분의 8이네요. 3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어떻게? SN 일단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극한을 이용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급수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다가 리미트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 리미트만 붙이면 S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합쳐져 같이 있으니까 뭐 급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요 뒤에 가면은 이제 급수와 정적분, 정적분과 급수 해가지고 정적분을 급수로, 급수를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적분은 결국에는 급수랑 비슷한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부비 구하는 거 한번 볼게요. 뭐 입체도형이라 그렇지 뭐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우선에 개념부터 조금 잡아놓고 갈게요. 요거 지금 원뿔이에요. 밑면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고 요런 원뿔의 부피를 구해보래. 그래서 이 원뿔을 이렇게 가로를 딱딱 자른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런 원기둥이 나온다. 그죠? 이런 원기둥 형태가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원기둥 형태가 쭈르르륵 쌓여가지고 원뿔이라고 이제 원뿔의 부피를 원기둥으로 쪼개갖고 구할 거다. 근데 이때 요 원기둥에 여기 반지름들 있잖아요.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진다 그죠? 높이는 뭐 이거를 n 등분을 해갖고 쭉 자른 거니까 한 칸 높이는 n분의 h가 될 겁니다. 그죠? n분의 h가 될 거고요. 그럼 요 반지름들을 이제 뭐 반지름이 계속 바뀔 거다 그죠? 그 바뀌는 거 그 값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어떻게 찾느냐? 닮음을 이용해서 찾습니다. 자, 원뿔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직사각형 형태로 제가 그릴 건데 이거를 그냥 원기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 원기둥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간다. 점점점 작아지면서. 그러면 여기에 요 위에 요런 원기둥이 요렇게 있겠다. 그죠? 자, 요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요 부분을 조금 과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과장해서. 잠시만요. 이게 그냥 전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굉장히 전체에 비해서 엄청 작은 부분이겠지만 그냥 한 이쯤 된다고 그냥 해봅시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반지름을 구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냥 얘를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과장해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큰 거 이게 전체 빨간색 삼각형이고요. 적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위에가 이렇게 초록색. 얘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옆에다 똑같이 그린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요거 높이가 어쨌든 이만큼 전체를 h를 n등분한 거니까 요거 한 칸이 n분의 h겠다. 그죠? 이 길이가 n분의 h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h잖아. 이 원뿔 전체의 높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r이고요. 그럼 얘는 뭐다? n분의 r이겠다. 그죠? 그러면은 자, 그 밑에 그 다음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다음 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밑에 또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된다? 이만큼이 n분의 2h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h 대 n분의 2h. 그럼 r 대 n분의 2r. 이렇게 되겠죠. n분의 2r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원기둥 이제 부피들을 쭉 다 더해보자. 쭉 다 더해보면 그거를 vn이라고 합시다. vn이라고 하면 자, 맨 위에 있는 요거의 부피를 생각하면 밑면 넓이 r제곱 파이 r제곱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입니다. 그죠?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게 끝이네. 3분의 1을 곱할 뻔했어요. 뿔이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더하기. 그럼 두 번째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잠시만요. 파이 r 제곱이 아니지. 뭐가 이상하네. 파이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n분의 r입니다. 그죠? n분의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n분의 h 더하기 또 파이 곱하기 n분의 2r의 제곱 곱하기 n분의 h.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여기 맨 마지막 거의 반지름 생각. 이만큼 이 길이가 요만큼 길이가 r입니다. 그죠? 내가 요 원기둥의 반지름은 이 길이가 아니고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뭐겠어요? 여기서 n분의 1r, n분의 2r, n분의 3r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가 r이라는 게 n분의 nr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n분의 적을 데가 없으니까 빼서 적읍시다. n분의 n-1r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n분의 n-1r 제곱 곱하기 n분의 h.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 볼까요? 그럼 k는 1에서부터 n-1까지. 그죠? 1, 2, 그 다음 n분의 1r, n분의 2r, n분의 3r 해서 n분의 n-1r까지. 자, n제곱에다가 여기 n 있죠? 그럼 n세제곱, r제곱, 파이, h 전부 다 요 k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k하고 상관없으니까 다 앞으로 그냥 빼놓읍시다. 그러면은 n 세제곱 파이 r 제곱 h 해놓고 요 뒤에 뭐가 들어간다? k 이렇게 되겠네. k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나머지 다 똑같죠? 파이 n 세제곱 h 파이 n 세제곱 h 다 똑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r 제곱까지 r 제곱까지 다 똑같고 뭐만 바뀐다? 1 제곱 2 제곱 3 제곱 해서 n-1 제곱까지 그게 k 제곱이잖아.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n 세제곱 파이 r 제곱 h 곱하기 6분의 자 n-1이 n이 n-1이니까 n-1 곱하기 n 곱하기 2n-1 그러면 6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n-1 2n-1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vn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v는 리미트 n을 무한으로 보내. 그래가지고 n을 요거를 더 잘게 쪼개는 거야. 더 잘게 쪼개면 여기 지금 비어있는 부분에 요 부피들이 0에 가까이 수렴하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전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6n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 h 곱하기 n-1 2n-1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n 세제곱 n 세제곱 그러면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태까지 써먹어 왔어요. 뿔의 부피, 원뿔 부피 할 때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 h 곱하고 3분의 1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해가지고 v를 이렇게 구해왔습니다. 부피를. 그게 구분구조법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구분구조법의 내용이었고요. 우리가 구분구조법하고 이제 정적분하고 요거 연결고리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투 얘기를 할 때 정적분의 정의 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어요. 잠깐 했었어요. 미적분 이제 적분 들어갔을 때 정적분 처음 계산을 할 그 이야기를 할 때 정적분의 정의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굉장히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정적분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다 잘려나갔어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과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하면서 다 빼버린 거야. 지금 구분구조법부터가 빠져 있잖아.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 자체가 지금 좀 모호한 상태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얘를 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자. 그럼 라지 fx에다가 b 넣고 a 넣고 빼면 돼.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말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냐? 정적분의 존재의 자체를 지금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정적분이 왜 나왔냐면 정적분이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구분구조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피는 그래도 조금 이제 뭐 난이도가 있으니까 부피는 뭐 건너뛰고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어떤 함수 fx가 있어. 그거랑 x축이랑 사이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넓이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해야 되더라 이거야. 아 얘를 잘게 쪼개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무언가가 나와. 그거를 싹 다 더하면은 내가 원하는 넓이를 구해볼 수 있어. 그럼 극한을 이용해가지고 오차를 줄여가지고 정확하게 구하면 돼. 까지가 생각이 그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 거기까지가 구분구조법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 이게 사실은 정적분의 그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조법으로 정적분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 보고 뭐 풀라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내용도 없고요. 여러분 보고 뭐 이거를 뭐 정의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A부터 B까지 X값이 A에서 B까지 바뀔 때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n등분해라 그랬죠. n등분으로 잘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야. n등분으로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다. n등분으로 등분을 해야지. n등분으로 잘게 쪼갰어요. 이렇게. 잘게 쪼개놓고 요거 가로 길이 하나가 뭐예요 그러면? A에서 B까지 길이를 n등분한 거야. 그러면은 n분의 B-A가 되는 거죠. 그죠? n분의 B-A. 이거를 계속 n분의 B-A. 그럼 얘도 n분의 B-A. 그 다음 것도 n분의 B-A. 하나만 더 할까? n분의 B-A.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러면 얘 좌표를 하나하나 찍어줘야 돼요. 왜? 내가 이거를 해야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할 거다라고 한다면요. 왜 삐딱하니? 넓이를 구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 세로 길이를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세로 길이를 이야기를 할 때 뭐 함수값으로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얘의 좌표, 그러면 x좌표를 생각해보자. a 곱하기 요거 x좌표는 a 플러스 곱하기가 아니고 플러스 n분의 b-a. 그럼 그 두 번 지금 요거 여기 좌표. 그럼 여기 좌표는 그럼 a 플러스 n분의 b-a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렇게 해서 적으려고 x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니까 막 미쳐버릴 것 같다, 그죠? 그렇게 안 적고 어떻게 하냐면 n분의 b-a를 한 칸의 거리로 생각을 하고요. 요 길이가 n분의 b-a인데 그거를 그냥 델타 x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델타 x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 좌표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a에다가 델타 x를 한 번 더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 좌표는 a 플러스 2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요거 좌표는 a 플러스 3 델타 x가 되는 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보세요. 가로 길이가 일단 델타 x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게 n하고 n-1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앞에 리미트를 이용해서 n을 무한으로 보낼 거거든. 나는 지금 이만큼 넓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1에서 n까지로 그냥 하세요. 1에서 n까지 어떻게? 가로 길이 하나가 n분의 b-a 근데 델타 x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그 델타 x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f a 플러스 k 델타 x 뭐 k가 1이면은 1 델타 x 그러니까 여기 좌표를 구해서 지금 요거를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사실 두 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높이가 요 좌표를 높이로 하고 요 좌표를 높이로 하고 요 좌표를 높이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k 델타 x 요렇게 되면은 봐봐요. 델타 이게 지금 요게 세로 길이가 되는 거야. 누구 이해되죠? 요 함수값 a 플러스 k 델타 x가 여기 요점의 x좌표들 k가 바뀌면서 이 좌표, 요 좌표, 요 좌표 그러니까 요 세로 길이, 요 세로 길이, 요 세로 길이 해가지고 가로 길이는 다 델타 x로 통해. 됐습니까? 요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게 세로 길이 얘가 가로 길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싹 다 더한 거야. 이거를 다 직사각형을 다 더한 다음에 리미트를 이용해서 n을 무한으로 보내버렸어. 그럼 오차가 0이 된다. 얘가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넓이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델타 x가 뭐다? n분의 b-a.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니까 더 이것도 사실은 f 뭐 a 플러스 k 델타 x로 표현을 안 하고 또 다른 뭐 그 xk로 그냥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xk는 a 플러스 k 델타 x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 단순화 시키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델타 x만 이렇게 정의해놓고 이걸 어떻게 한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어 한 다음에 f 요게 통째로 그냥 x 한 다음에 dx 요렇게 표현을 합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표현하기로. 근데 다만 얘는 지금 넓이에서 출발을 했지만 얘는 넓이가 아닙니다. 왜? 이게 뭐다? 세로의 길이가 아니고 사실은 함수값인 거예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왜? 지금은 내가 얘가 위에 있어서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막 위에도 있다가 밑에도 있다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fxk 그 a 플러스 k 델타 x 요 녀석이 어떻게 돼? 여기서는 양수값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음수값을 가진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을 직사각형을 만들면 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음수값이 나오는 거야. 절대값은 이 직사각형 넓이인데 이해되죠? 그래서 함수값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정적분 계산할 때 정적분 값이 음수도 나올 수 있었다. 그죠?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절대값 취해갖고 넓이 구했었다. 그죠? 그거랑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정적분이다. 정적분의 정의가 이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알아야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정적분이 이렇게 급수에서 출발을 했고 구분구조법에서 출발을 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라지 fx를 구해가지고 부정적분을 구해가지고 b 넣고 a 넣고 해갖고 빼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계산하냐는 거야. 지금 연결고리가 딱딱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수학은 사실은 이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 이 내용은 많이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적분 할 수 있고 부정적분 할 수 있고 정적분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고 뭐 요 정도만 할 줄 알면은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수학 공부를 하는 거잖아. 우리 뭐 선생님 이거 왜 배워요? 물어보면 선생님 솔직히 뭐 대학 가려고 배웁니다 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물론 되게 거창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대사도 있어요. 이 수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그 전개 과정들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학문을 익히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논리 전개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물론 헛소리는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수학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까지 어려운 수학을 왜 배우나요? 배워야 되나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과 안 갈 건데 이걸 해야 되나요? 해야 돼요. 어, 미분적분은 문과에서도 쓰이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안 쓰이는 데도 많지만 쓰이는 데가 많고요. 그걸 제외하고라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라는 수준인 거야, 지금. 물론 요거는 지금 이과 수학이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연결고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연결고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에는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왜 부정적분으로 계산을 하나요? 정적분은 태어난 게 뭐에서 태어난 거다? 구분구조법 이거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부정적분은 그냥 미분 거꾸로 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둘 다 적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 정적분을 계산할 때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데 얘네 둘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앞부분에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의 키포인트는 구분구조법.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얘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라는 거 내가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서 절대 못 푸는 문제다, 그죠?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직접 쪼개가지고 그렇게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적분이라는 녀석이 구분구조법에서 나온 녀석이구나. A에서 B까지 넓이 구하는 요거에서 나왔구나 하고 요 모양, 그래, 요 식이 생겨먹은 모양을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걸 알고 있어야 요 뒤에 정적분과 급수를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무작정 외워서 풀게 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정적분과 급수에서 그냥 외워서 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정적분이 이런 거니까 이 급수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얘를 이해하고 있어요. 되겠죠? 요것까지 정리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